오늘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초 급락에 발단이 됐던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또다시 우리 증시에 충격을 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오늘장 4%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중화권 지수도 하락해 질렸지만 지난번 하락처럼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분위기를 코스피 시총 상위주가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오늘 7만 원 선이 위태로웠던 삼성전자, 그래도 마감가는 3.4% 하락한 7만 원에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장에서만 8% 넘게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15만 원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마감가 15만 4,800원입니다. 2차 전지도 오늘 파란불을 켜긴 했지만 반도체보다는 비교적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완성차주 내에서는 현대차가 2%, 기아가 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차이가 5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클래시스만이 빨간불 켜기에 성공했습니다. 마감가 51,9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제대의 시총 1위 자리 다툼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4% 하락하긴 했지만 17만 원 선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오늘 장 5% 하락 마감입니다. 엔캠도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20만 원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삼천당제약과 리가캠바이오 5에서 6%대 하락분 보여줍니다. 지수와 수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잡는 듯 하던 양 지수는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만에 2,600선을 내줬고 코스닥도 어느덧 2,73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여기에 수급까지 답답하면서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기관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를 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결국 3% 하락하면서 2,580선까지 밀려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7% 하락한 731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는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 체코와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한전산업이 가장 강하게 오르면서 18%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STO 관련주도 연일 강세 흐름을 가져갑니다. SK증권도 강세를 가져갔고 이 밖에 CI테크라든지 코아스단에서 13에서 10%대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하락일 상위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했지만 특히나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전기전자, 제조업,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테마내에서는 일단은 YG플러스가 10%의 조정을 받았고요. SK스퀘어가 8%의 하락,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장에서 7%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래도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이 꽤 보이네요. 신라섬유부터 코데즈 컴바인, 셀루베드 그리고 제니까지 상한가를 좀 지켜주면서 마감해줬고요. 이 밖에 STU 관련주죠. 핑거가 오늘장 17%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 AI 관련주, 그리고 또 바이오테마가 낙폭이 컸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린 종목 툴젠입니다. 오늘장 64,900원까지 밀리면서 19%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우정바이오가 13%, SB소프트 12%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단에서도 12%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9월 4일 수요일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되는 베이지부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까지 확인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안 나왔다지만 또 미국은 9월 15일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지만 BOJ 총재가 다시 금리 인상한다고 언급을 했다지만 이거 지수 하방 압력 강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말 힘이 빠지고 있는 수요일장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 섹터 단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방은 지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 안에서는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경기 방어주 성격의 KTNG, 한국전력 쪽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힘이 느껴지고 있고요. 테마주들만이 들썩입니다. STO 토큰증권 그리고 마리아나 테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품절주가 상승 테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종목, 대부분의 업종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밸류업 섹터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미용기기 관련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클래시스가 1.1% 상승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이 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2.4%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안심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2.6% 빠지고 있어서 미용기기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짙게 펼쳐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STO 토큰 증권 관련주도 만나보시죠. 종목 안에서는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핑거가 16% 급등, SK증권이 10% 넘게 두 자릿수 상승률 시현 중에 있고요. 갤럭시와 SM이 9% 강세, 서울옥션도 탄력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못합니다. 0.5% 상승에 그쳐 있고 금융주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관련주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부 관련 종목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종목 안에서는 오성첨단 소재가 5% 가까이 상승, 에머리치, 화일약품, 우리바이오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품절주도 만나보시죠. 품절주 안에선 신라섬유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양지사가 13% 급등 중에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섹터 쫙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반도체 쪽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2.7% 빠지면서 오늘 7만 원 선 깨고 내려가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만 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7% 넘게 빠지면서 15만 6,6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 밑단에 있는 장비, 재료, 부품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크윙이 7.7% 급등, 그리고 에이즈랜드가 7.6% 빠지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 6.8%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퀄리타스 반도체, 가온칩스, 윈팩이 나란히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일진전기가 5.7% 하락, 효성중공업이 5.7% 내림세를 보이면서 LX 일렉트릭까지 5.4% 빠지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시장을 좀 주도했던 상승의 동력이 되어줬던 쪽에 낙폭이 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이젠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그 반등폭마저 무색하게 오늘 다시금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DIT가 6.3% 내림세, 솔루첨단 소재 그리고 에이프로, 대한유와 성호하이텍이 나란히 하락률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조선주도 오늘 주춤한데요. 슈퍼사이클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리스크가 또 있죠. 그에 따른 많이 올라왔다는 피크아웃 우려감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선기자재 쪽인 STX 엔진이 9.1% 하락, 한화엔진 6.3% 내림세, 성광밴드도 5% 빠지고 있고요. 조선 3사 중엔 HD 한국조선해양이 4% 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도 오늘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크해볼까요? 보시면 SK가 3.7% 하락, GS도 3% 넘게 빠지고 전날 많이 급등했던 삼성물산도 3.6% 빠지면서 전날의 상승폭 일부를 되돌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주만 들썩이는 건 아닙니다. 보안주들은 또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 하락과 연동되는 모습인데요. 라온시큐어 7.6% 하락, 한싹도 7.3% 빠지고 있고 센즈랩까지 7% 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8분 이 시각 시장 상황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ISM PM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 9%대 급락세에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하락, 기술주가 모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31% 하락으로 2,600선을 장중에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다시 올라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장중에 2,600선을 이탈한 것은 블랙 먼데이 이후 약 한 달 만의 이탈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시경에는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2.79% 하락하면서 장중 저점에서는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지수 모두 5일선과 21선을 모두 이탈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아시아 시장에서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선물은 0.28% 하락, 낙사 선물도 0.4% 하락하고 있는데요. 9월 첫 거래일의 충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세한 종목들 흐름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하락하는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KRX 반도체 지수가 5%가량 하락하는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가 2.62% 하락으로 7만 원 선이 위태로운 상태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9%대까지 하락 출발하면서 충격을 더 크게 주고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6.53% 하락하면서 지금 16만 원 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반도체와 시소처럼 움직이던 2차 전지도 오늘은 약세입니다. 다만 하락폭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약한 상태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가 가장 적은 테마가 리츠와 2차 전지, 또 ESG와 고배당 테마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장중에 3%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1.33% 하락으로 낙폭을 꽤 줄인 상태입니다. 코스피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는 낙폭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잘 버텨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7월 초부터 외국인의 순매수 1위에 빛났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1.56% 하락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도 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에 대해서 영국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현재 0.92%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바이오 두 종목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거래일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에 반사수에 기대되는 현대차 지금 0.84% 하락하면서 LG엔솔과 함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는 가장 잘 버텨내주고 있고요. 현재 기아는 1.27% 하락, KB금융과 신한지주도 각각 KB금융은 2.29%, 신한지주는 1.92%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의 10배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130개가량, 하락하는 종목이 1,500개가 넘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IT와 기계장비 섹터의 하락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3.53%대 하락, 3.68%대 하락하면서 다시 시총 2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37%대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도 1.9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도 지금 1.25% 하락하면서 이틀째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엔캠이 4.5% 하락하면서 이틀째 8%가량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수출 호실적의 화장품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클래시스도 함께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1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삼천당제약의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5%대 하락, 리가캠바이오도 4.49%대, 또 휴젤도 3.43%대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조금 전에는 RBW가 하방 VI 발동이 됐습니다. 상방 VI와 하방 VI가 좀 연달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한전산업이 상방 VI에 걸리면서 지금 14%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코에서 한국과 원전 체결 계약이 거의 다 확정될 것 같다는 그런 속보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에 한전산업 상방 VI 발동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린드먼 아시아는 오늘 10%까지 상승한 후에 두 번의 하방 VI가 발동되면서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피프티가 컴백에 나서면서 지난 30일 성공개한 곡 스텔리나잇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관련주 예스24와 RBW가 함께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RBW는 16%까지 급등했지만 계속해서 하방 VI가 나오면서 현재는 3%대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인벤티지 랩입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으로 특히 1회 주사로 약효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을 비만 치료제나 탈모, 또 치매 치료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리포트를 통해서 인벤티지 랩이 빅파마와 함께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형 개발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마감은 9%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4% 하락 출발한 후에 상승 전환 이후 6%까지 상승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지금 인벤티지 랩은 1%대 상승, 펩트론은 마이너스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오 CDMO 기업으로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시 ST팜과 함께 수혜 기대가 큰 종목이죠. 7월과 8월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다 최근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5%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 전환, 장중 4%까지 상승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패스트트랙에 선정돼서 다음 주 안에 표결될 거란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생물보안법 통과가 관련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혹은 세론 뉴스로 작용할지는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후 1시 기준 빅데이터로 본 증시는 어떨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상위 아이비전웍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한가로 마감 후 오늘도 높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지만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토큰증권 법제화 재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늘도 토큰증권 발행과 관련한 종목들의 거래량이 높습니다.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사제형 피부이식제 신제품을 개발한 소식에 전날 상한가로 마감한 셀루메드도 오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신제품 셀루덤 필 개발 완료에 이어서 셀루덤 젠까지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자회사 뉴로바이오젠이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에 성공하고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보이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외 오성첨단 소재도 오늘 거래량이 전일 대비 크게 늘었는데 변동성이 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의 크레오 SG가 올랐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급락을 보였는데요. 유상증자를 조달한 자금을 보유 신약 파이프라인에 개발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낙폭은 오후 들어서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상승세를 이었던 보로노이도 낙폭이 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보안주 상승에 따라서 급등을 보인 센즈랩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대형 기술주 급락에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인데 반도체와 AI, 전선과 전력설비, 기술주들이 일제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SP소프트와 PSK홀딩스도 약세를 보이며 상위단에 올랐고요. 이외 위지익 스튜디오도 약세, 오늘 광고주들도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 둔화와 콘텐츠 경쟁력 부재 속 온라인 광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화면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FSN과 MBT, 플레이디와 NP 등이 일제히 하락하고 YG플러스가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면서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